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릴 물리학의 세 가지 매혹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세계인 양자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반대로 아득히 먼 우주라는 거시세계로 나아갈 때, 그리고 다중우주라는 그 너머의 차원을 바라볼 때 인간의 직관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상적인 상식이 얼마나 좁은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오늘 이 해설을 통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인간 직관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시작으로 기묘한 양자 영역, 거대한 우주론적 영역, 그리고 다중우주의 개념을 거쳐 마지막에는 이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간 직관의 붕괴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아주 좁은 단면만을 이해하도록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천체물리학자 하킴 올루세이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보거나 반대로 너무 거대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그 알량한 직관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양자 입자는 진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자면 원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봤던 아주 작은 태양계 모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기묘한 양자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양자 물리학의 이상한 세계에서는요, 입자들이 작고 단단한 구슬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확실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100% 확률로 대체돼 버리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우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현실은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양자장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뚜렷한 출처도 없는데 그냥 이 공간의 모든 곳에 쫙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물리적 실체입니다. 2012년에 발견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힉스장처럼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자장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입자라고 부르는 건 그 악기의 에너지가 팍 주입되었을 때 울려 퍼지는 특정한 음표일 뿐인 거죠. 기카줄을 튕기면 같은 음이 나듯이 장에 에너지를 주입하면 동일한 입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 수학에 제일 골치 아프고 이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측정 문제인데요. 측정을 하기 전에는 파동함수가 모든 가능한 상태의 확률로 우글우글 겹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관측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 이 시스템이 단 하나의 명확한 상태로 붕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체 왜 쳐다보기만 했는데 상태가 결정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자,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시세계가 우리 논리를 꼬아버린다면 반대로 가보면 어떨까요? 도저히 가늠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스케일로 줌아웃을 해본다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세 번째 파트, 우주론적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출렁이는 시공간이 지배하는 세계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거리와 미친 듯한 속도가 또 한 번 인간의 모든 예상을 가볍게 짓밟아버립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하기 위해 60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밤하늘의 달, 꽤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구와 달 사이의 그 빈 공간에는 지구를 무려 60개나 일렬로 꽉꽉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이번엔 250만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서 무려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정말 까마득하죠? 근데 이 은하가 워낙에 거대해서 아주 어두운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보름달보다 6배나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우리의 공간 감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스케일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코프스키가 제안한 시공간 개념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우주의 모든 장소인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의 4차원적인 결합 말이죠. 이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공간과 시간은 서로를 팽팽하게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시공간 안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만약 여러분이 공간 안에서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속도를 어디서 빌려와야 하는데
바로 시간 속도를 늦춰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즉, 공간 속도와 시간 속도를 더하면 언제나 항상 빛의 속도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이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제한선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대한 시공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주는 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평평하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굽어 있으면서 동시에 평평할 수가 있죠? 답은 줌인과 줌아웃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까이서 보면요. 블랙홀이나 거대한 은하, 암흑물질 같은 무거운 녀석들이 주변 시공간을 마치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깊게 휘어놓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로 물러나서 우주 전체를 아주 크게 전역적으로 바라보면 이 굴곡들이 다 평균화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평평한 바다처럼 매끄러운 모습을 띠는 거죠. 게다가 이 평평한 시공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빠른 강물 속에 있는 올챙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올챙이들, 그러니까 은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멀리 떠밀어 버리는 건 올챙이들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그 거센 강물의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미친 듯이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에는 우주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소름 돋는 경계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빠른 러닝머신 위를 뛰는 거랑 비슷해요. 저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늘 출발한 빛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간 자체가 뒤로 너무 빨리 늘어나게 되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간이 서로 찢어질 듯 멀어지다 보면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너머에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 물리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다중우주란 게 대체 뭘까요? 네 번째 파트, 바로 그 다중우주입니다. 보통 우주라고 하면 고유한 물리법칙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리학에서는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다세계 해석입니다. 우리가 양자 상태를 관측하고 측정할 때마다 가능한 모든 결과값들이 쪼개지면서 끝없이 새로운 평행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무시무시한 개념이죠. 두 번째는 아예 스케일이 다른 우주론적 수준의 영구 인플레이션입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각기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고립된 우주들을 퐁퐁퐁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영구 인플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리기에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빵을 굽는 겁니다. 오븐 안에선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 반죽이 거대한 시공간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죽 안에서 톡톡 터지며 생겨나는 그 수많은 고립된 공기 주머니들. 그게 바로 저마다의 물리 법칙을 가진 개별적인 우주들입니다. 우리 우주도 그저 그 거대한 빵 속에 있는 수많은 공기 주머니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어느새 마지막 파트네요. 이 압도적인 우주의 신비, 포용하기. 사실 플랑크 위성 같은 관측 장비들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흔적을 통해서 이 다중우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우주 자체도 여전히 너무나 어리고 이걸 탐구하는 우리 인류라는 종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그야말로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하킴 올루세이 박사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죠. 우주는 우리가 뭘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든 단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돌이나 깨던 우리 인류가 이제는 무려 빅뱅의 메아리를 측정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우주의 진실이 우리의 상식을 아무리 무참하게 박살내더라도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수학과 데이터를 믿고 끊임없이 우주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현실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저 우주라는 거대한 빵 속에 다른 거품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이나 놀라운 수학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우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우리의 지평선 너머에는 과연 어떤 상상도 못할 경이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상식, 오늘 좀 기분 좋게 깨지셨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